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상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이게 광범위하게 번져 있진 않은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대도시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진출만 해도 주가가 7, 8배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까지 번지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지? 일단은 중국에 도착하셔서부터 그럼요. 느끼신 거? 예, 이렇게 도착해서 들어볼까요? 중국이 어떤지 그런 것부터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택시 정류장인데요. 네네네. 이제 이전에 이 택시 정류장은 줄을 엄청 섰었어요. 예. 그러니까 줄이 쫙 있고 중국답게 와 이렇게 많은 택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택시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뭐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없으니 기다리는 택시도 없었던. 사람들이 다 타고 나간 게 아니라 없어요. 예, 사람들이 입국장에도 없다고요? 사람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그림은 이게 출국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출국장 뭐 김포공항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공항도 가보시면 일공항이죠, 그죠? 그 공항 이렇게 가보시면 사람들 너무 많고 뭐 5시에 나오라 그러고 3시간 전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여긴 바로 가도 될 정도로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전날이 무슨 뭐 비즈니스 데이로 되게 뭐 바쁜 날이고 사람들이 여행 가기는 좀 가기는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일부러 여기는 도착하자마자 가본 거고 여기는 일부러 주말을 끼워서 가본 거예요. 그래도 주말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들어오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네네네네. 근데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입국자도 별로 없고 출국자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중국이 제가 100번을 넘게 가보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사실 들어가면서 처음 봤어요. 이건 이제 밤에 찍은 건데 이게 푸동입니다. 여기가 푸동이라는데 말 그대로 말로만 듣던 이 푸동. 강의 이름이 황포강이에요. 황포강. 예, 황포. 요 동네가 중국어로 루짜주이라고 하는 동네, 우리로 얘기하면 여의도 같은 동네입니다. 금융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전히 모습은 되게 아름답고, 요 옆에 있는 거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와이탄이라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 뭐 2차 대전 때라든가 그럴 때, 아니면 1차 대전 그때 뭐 일본하고 뭐 있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상해를 뭐 점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외국 회사들이 지었던 이게 다 건물들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많아 그러는데 네. 평상시에 제가 이번 말고 코로나 전에 갔었을 땐 여기에 띄엄띄엄이라는 이 공간이 보이지를 않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여기 아까 곱하기 10배 정도는 되어야 실제 이게, 그러니까 실제 밀려서 가요. 이렇게 이렇게 밀려서 갈 정도. 요즘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유 있게 다닌 거죠. 그런 거 보면 여전히 관광객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관광객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항상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도 그렇지만 이전보다 좋아지느냐 아니면 안 좋아지느냐인데, 뭐 코로나 이후라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뭐 3년 만에 처음 가봐가지고 이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그 이전부터 변해 왔을 수도 있는 건데 또 변화의 끝자락일 수도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다녀오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눈으로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와서 이게 유의미한데 라고 체크를 하고 그걸 공부를 해보면 그게 실제 데이터로 돼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쓰는 게 빠르면 석 달 후 아니면 6달 뒤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눈이 더 빠르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뭐 여러분들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안 믿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왜냐면 너무 늦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빠를 거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보인다라면 그 변화가 보여요. 그게 중국이라 가능한 거고요. 그만큼 역동성이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는 항상 중간을 건너뛰어요.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MZ세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옛날에 음반할 때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요. 그 이전에 전축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CD 이런 걸로 왔잖아요. 네. 얘는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없이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테이프 이렇게 돌리다가 모르죠. 레코드에서 직접 CD로 건너왔기 때문에 네. 카세트 테이프로 작동하는 기계가 본 적도 없고
그걸 써본 적도 없는 세대인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일부는 쓰지만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서 쓰고 대부분은 이 QR 코드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현금에서 우리는 신용카드로 먼저 왔다라면 얘네는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QR로 왔기 때문에 사실 신용카드가 일부 쓰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국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만큼 우리한테 유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 그림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예원이라는 동네는 중국의 이제 상가죠. 옛날에 아주 전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상가인데 이게 이제 상가고 그 안에 있는 예원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네. 그 정원에서 나온 이름이 점입가경이라는 말 아시죠? 점입가경이다. 그게 사실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신천지, 뭐 중국어로 신티엔티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요 신천지라는 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홍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강남, 청담동 이렇게 합쳐놓은 개념인데 그냥 젊은 친구들의 핫플레이스다. 그러니까 모든 첨단 유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과언이 아닐 거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개발됐던 게 요 건물 바로 뒤에가 중공 1회지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대회 1회 개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 우리나라의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해 임시정부나 중국 공산당이나 그 당시에는 다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그 도망 다녀서 우리나라 상해는 임시정부 여기 있었던 거 그 길 건너에 네. 중국 공산당도 여기서 용트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의 성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야, 네가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몇몇 이렇게 강남 같은 데 가보고 이렇게 말이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돌아다닌 쇼핑센터만 45곳이 넘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부부터 변두리까지 다 훑어요. 그것도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다 갑니다. 무작위로 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데는 꼭 가죠. 상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이게 광범위하게 번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보는 거죠.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드리면 중국은 큰 대도시 인구만 3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대도시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진출만 해도 주가가 7, 8배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까지 번지면 뭐 20배, 30배까지 오르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상하이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기는 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안 돌아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덜 돌아다니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한 달, 이 다음 달에도 갈 거고 그 다음 달에도 갈 건데 다녀오면서 마스크 벗는 게 더 많아졌고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증가세를 보이면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난징동로, 한국어로 하면 남경동로죠. 남경의 동쪽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인데 여기가 명동 같은 거리예요. 여기가 왕복이 아니라 그냥 단일 거리로 한 2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됩니다. 여기가 제일 이제 번화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봤더니 여기에 빈 자리들이 보이시죠, 그죠? 네. 예, 이 뒤에는 많은 것 같지만 확실히 사람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낮밤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 확실히 사람이 이전만은 못하더라. 그런데 그게 경제가 안 좋아서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아직도 두려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한 번 가보고는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갔는데 마스크도 벗고 사람이 늘었으면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건 이제 로손이라는 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예, 편의점이죠. 그죠? 제가 여기 가보면서 보통 상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편의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계 뭐 패밀리마트도 있고 뭐도 있고 진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의 로손으로 평정이 돼가요. 중국의 편의점은
중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제가 실제 북경에 있는 분들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본 체인이요. 일본 체인입니다. 일본 예, 체인.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관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전국 단위로 뭔가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품질 관리 이런 게 균일해야 되는데 중국은 워낙 소규모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히려 중국 자체 그 편의점 체인보다는 예. 일본 체인이 그걸 다 대체해 그렇습니다. 버렸다. 그러면 중국은 그럼 유통망을 어디서 생각했느냐? 인터넷이죠. 중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터넷 중심의 쇼핑망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국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흔히 마트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중소형 마트가 되게 많아요. 뭐 다룬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중소형 마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편의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좀 업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중국 애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근데 저 중국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 저 편의점 체인이 일본계인 걸 다 알고 알죠. 쓰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일본 것 뭐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예. 중국에 가 보면 지금 제일 인기 많은 음식 두 개가 한국 음식하고 일본 음식이에요. 일본 음식 엄청 좋아하고 일본 옷 되게 좋아하고 일본 이거 화장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반일 감정하고 소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핫해요. 되게 핫합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었고 이 로손이라 이런 것들 많이 떴던 게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게 도시락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편의점 중국도 도시락.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도시락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예. 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미술 강연회입니다. 미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네. 곳곳에 미술관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중국은 미술관이 어디 중심으로 늘어나냐면 강가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미술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요게 영국을 본떴더라고 합니다. 영국이 템즈강 중심으로 그렇게 미술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화랑이라는 데는 이렇게 강가 중심으로 많이 돼 있었고 요게 공개적으로 강의를 많이 할 정도로 요즘 중국 시장에서 미술, 그렇죠? 그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보통 이렇게 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가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올라갈 때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향후 우리도 뭐 옛날에 서울 옥션 이런 기업이 있었지만 네네네. 중국에도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서치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득 수준 예. 향상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예, 관심.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한국 식당에 대한 그 열풍인데 이게 이제 상해에서도 꽤 유명한 라플라스 시티라는 거 위에 있는 식당인데요. 네. 이 모든 식당 중에서 한국 식당이 제일 줄이 많이 섰고 제일 빨리 찹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과 관련된 식당, 특히 식음료,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다만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중국인이 세운 거지 한국인이 세운 거 아니다라는 게 띄어쓰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강원도 불고 기하고 맥주 전문점이라 해야 되는데 불고 띄고 기맥주 전문점. 기맥주.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 강원도는 불고가 있구나. 그리고 그죠? 맥주 이름은 기맥주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아, 한국 사람이 재은 건 아니고 조선족도 아닌 거죠. 조선족도 최소한 불고기라고 뛸 그냥 텐데 뭔가 한국, 한글 느꼈어요. 느낌만 낸 예, 느낌만 낸. 대신에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저 인기는 대단했다라는 걸 이제 몸소 느낄 수 있어서 K푸드에 대한 관심, 특히 라면은 뭐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건 이제 문화적인 건데요. 요게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가 있는데 네. 요 아저씨가 어긴 거예요. 아, 자, 좀 사람 여기서 얼굴인가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 아저씨가 어겼고 그래서 사람 얼굴이 나와요. 얘가 누군지까지 그죠? 이 동네 이렇습니다. 누구예요? 안면 인식해서 네가 어겼어라고 해서 바로 벌금이 통지가 되나 봐요. 저게 그 안면 인식 다 됩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네. 저 기계가. 예, 서 있어서 이 사람이 어기면 이 사람이 어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요. 무단횡단한 사람. 무단횡단한 사람. 저게 이사님 아니에요? 아이 저는 아닙니다. 전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죠. 저 잘생긴 거 하나로 먹고 사는데. 그럼 저기에서 뜨고 바로 이 사람한테 벌금이 고지가 된대요. 집으로 네. 통지서 날아가는 예. 거예요? 중국은 실제로 지금 안면 인식이 어느 정도로 발달돼 있냐면 어디 공연장 가면 표 안 들고 가요. 가면 안면 인식으로 다 돼요. 예? 제가 예매를 하잖아요. 공연장까지요? 공연장 그렇게 됩니다. 다.
실제 우와. 이게 새로운 일도 아닌 게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나기 직전에도 네. 제가 북경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북경대에서 강의를 할 때 북경대 출입할 때도 안면인식이었었어요. 3년 전에. 예, 3년 전에도 이미 들어갈 때 문에서 정문에서 안면인식을 통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또 강의장에 자리를 앉으면 그 강의장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체크가 돼요. 앉아 있으면 안면인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다 됐었습니다. 우와. 그때도. 무섭다. 지금은 더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여겨요. 그 옆에는 여기는 네. 이제 원래 제가 자주 갔었던 중산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남쪽에 좀 서쪽에서 한참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까르푸라는 데가 있었어요. 까르푸. 예,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식당가가 된 거예요. 쉽게 아. 얘기해서 제가 알던 몇몇 핫플레이스들이 3년 만에 다 쇼핑센터가 없어지고 전부 식당가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만큼 서비스업이 발전을 했고 요 우리가 알는 식당가는 요 모습이 1910년대 정도의 상하이를 배경으로 만든 그런 약간 아이브로, 컨셉. 예, 아. 컨셉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있기 시작을 했고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의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처럼 곳곳을 찾아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한적해. 네네. 근데 거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얘네가 은근히 되게 좋아하는 게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 이제 케이크를 단가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케이크 비싸기도 하지만 실제 조금 한국보다도 맛있어요. 조금 더 달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되기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 우리는 브런치 카페라고 해야 되나? 요런 데를 되게 곳곳에서 많이 찾아다니는 게 요즘 중국 시장에서의 유행 중에 하나다. 예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IFC인데 중국의 이제 푸동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들이 다 모였는데 역시 명품 사람은 대단했는데 요게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좀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중고가 명품들도 굉장히 선호했는데 네. 중국 현지에서는 루이비통, 샤넬 정도만 선호했다. 나머지 중고가들 뭐 예를 들면 프라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명품이긴 하지만 네. 사실 샤넬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그레이드가 약간 하나 네네. 아래라고 하면 혼나겠죠, 그죠? 그래도 조금 가격적으로는 조금 어제 뭐 샤넬 사람들이 저 뭐야 프라다 사람들이 오히려 볼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줄은 거의 없었고요. 이렇게 샤넬하고 루이비통 정도만 줄을 많이 서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었다. 제가 한국에서도 따로 찍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명품 사랑은 여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 제가 안 갔다 온 동안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끈 게 이 팝마트라는 겁니다. 팝? POP 팝 팝업 마트. 스토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얘기하면 피규어 파는 곳. 피규어요? 예, 피규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피규어들이 인기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피규어 마트입니다. 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용산에 있는 피규어 마트가 여기 거예요. 가보신 적 있나요? 아마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성지가 용산일 거요. 용산에 그 저기 뭐지? 용산역에 있는 예. 거긴데 아이파크몰에. 그게 여기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어가 보면 난리도 아닐 정도로. 다 그리고 저런 피규어만 파는 거예요? 피규어만 팝니다. 다른 장난감? 예,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 가게만 그런가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일부러 그 우리가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부터 다 빌딩을 많이 돌아다녀봤거든요. 네. 가보면 사무실 가보면 사무실 칸막이마다 이 피규어를 올려놓은 직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좋아해서. 예,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유행처럼 요게 막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면 위에 피규어 한 20개씩 있는 직원들이 한 10명이면 2-3명이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대단히 핫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어떤 피규어가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 안에는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그 관련한 그 피규어와 관련된 그 매체들이 보면 일본 만화 거기를 소재로 한 애들이 많았고 예전에는 제가 못 보던 게 여성분들 중에서 그 일본풍 만화에 나오는 그런 복장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뭐 세일러문처럼 뭐 그런 것들. 코스프레 같은 거. 네, 코스프레. 네. 그게 의외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중국에서요? 예. 이런 게 있네. 전 처음 봤어요. 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유행이 한 2-3년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못 들어간 이 뒤에 유행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유행들이 많이 있기 시작을 했다. 요 팝마트라고 보시죠. POP 마트. 요 자리가 우리나라의 이니스프리라는 유명한
그 아모레에 있었던 화장품이 있었던 여기가 전진기지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징 같은 자리였었어요. 저 자리가. 네, 예, 우리가 아는 아모레 퍼시픽이 여기야라고 하면은 이 자리였었어요. 여기가 난징 동로라고 불리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번화 같은 명동에 들어가는 이게 입구예요. 입구에 이게 커다랗게 있었던 걸 이 팜마트가 장악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나라 화장품의 위치가 이전만 못하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팜마트가 들어올 정도니까 팜마트에 대한 유행이 생각보다 거세구나. 요거하고 요건 다른 겁니다. 요것도 팜마트예요. 그렇죠? 팜마트 중에 하나고, 이런 거 보시면 그 안에 전부 다 피규어만 팔고 있는, 여기도 전부 다 피규어만 팔고 있는 그런. 근데 가장 목 좋은 곳에, 가장 핫한 자리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여러 군데 있었다. 그만큼 인기가 저 있고 피규어 유행이다. 산업이 저쪽에서는 대세다. 그렇습니다. 예. 요건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단가오라고 불렸던 케이크예요. 중국어로 케이크를 단가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서 최근에 베이커리 열풍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파리바게뜨도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종류가 되게 많고 정말 맛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 네. 요건 아실 거고, 요거 말고도 수많은 가게들이 있고, 의외로 우리나라에 없는 게 뭐냐면 두리안 케이크 엄청 많습니다. 두리안 케이크요. 아, 냄새 나는 케이크죠, 그렇죠? 그 동남아 쪽에서. 예, 화장실 냄새 나는,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는 시도를 두리안. 못 해봤는데. 네, 그게 여기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딸기만큼 인기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없는 데는 없다.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과일 중에 하나다. 예,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에 두리안이 없는데 없는데 수입해 와서 들어간 지가 한 6,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그때부터 갑자기 열풍이더니 뭐 지금은 광풍이에요.